조기난소 기능 부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미주병원 조연입니다. 오늘은 조기난소 기능 부전부터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조기난소 기능 부전, 프리매처 오바리안 페일리어는 최근에 난임 시술을 통해서 이제 여러 나이대들을 검사를 하다 보니 내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지 않았는데도 난소 기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군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대두되는 파트입니다. 그럼 조기난소 기능 부전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얼마나 많은 난자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출생 시는 대부분은 한 100만에서 200만 정도의 에그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중에 사춘기가 되면 성숙 난자가 만들어지면서 30만에서 40만 정도의 에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40세 정도가 되면 아주 쭉 떨어져서 25,000개 정도의 에그, 또 폐경기가 되면은 1,000개 이하의 에그로 우리 이제 몸에 남아있는 난소의 개수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기난소 기능 부전의 원인이 무엇일까? 왜 이렇게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난소 기능이 굉장히 떨어질까에 대한 것들을 보면 대부분은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난소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너무 기정사실이나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원인을 알게 된 그 기준 중에 가장 1번이 유전적 요인, 특히 염색체 관련된 거, X염색체가 없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완전하지 않은 프라자일 X 신드롬 같은 염색체 이상이 제일 1번이고요. 그 다음은 캔서 트리트먼트,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한 경우에 난소 기능이 굉장히 떨어진 경우, 그리고 이전에 난소에 혹이 있어서 난소 수술을 한 경우, 혹은 난소 자체를 제거하는 수술 한쪽인 경우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가면역 질환에 대한 질환 때문에 난소 기능 부전이 빨리 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난소 기능 부전에 대한 진단을 내리는 방법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우선 피검사를 통해서 AMH, 모두 잘 아시는 난소 나이가 어느 정도 됐나. 보통 난소 기능 부전을 1로 봅니다. 그 1보다 더 떨어져 있는 경우와 함께 FSH, 난포 자극 호르몬이 25 이상으로 올라가 있는 경우에 난소 기능 부전이라고 이제 의심을 하고 진단을 들어갑니다. 제일 1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이 수술을 했나, 항암 및 방사선 치료를 했나를 따져보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다음 단계 염색체 및 취약 X 신드롬에 대한 유전적인 질환에 대한 염색체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토이뮨 테스트 관련된 것, 21 알파 하이드로실레이즈 데피션시라든지 갑상선이라든지 다른 면역 저하 관련된 질환들에 대한 검사가 체계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난소의 질을 높이는 방법, 난소 기능 부전 환자들에게 난소 질을 높이는 방법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그 전에 난소의 난자 개수를 늘리는 방법은 없어?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난소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선생님? 하고 여쭤보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난소의 용적, 난포의 용적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희가 엄마 뱃속에서 여자로 정해졌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난소의 난자의 개수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결국 그 난자의 개수가 작게 태어났든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든 소진이 빨리 됐든 아니면 다른 질병에 의해서 잘 자라지 않았든 모든 것들이 다 처음은 이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더 개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다만 나와 있는 난자들의 퀄리티를 높이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게 되는 게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그 난자 개수가 태어날 때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가장 일본으로 해야 되는 거는 금연입니다. 금연. 그리고 이렇게 스트레스, 요즘은 어떤 이유이신지 모르겠지만 스트레스에 과다하게 노출이 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좀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수면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 스트레스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 너무 이렇게 다 조리되어 있는 레토르트 음식을 드신다든지 시간이 맞지 않게 식사를 하신다든지도 굉장히 안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모든 영양소가 잘 골고루 들어있는 제철 음식을 제 시간에 먹도록 한다. 적당량으로. 이게 이제 건강한 식습관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고, 적당한 BMI 유지. 이게 사실은 너무 헤비해서도 문제지만 너무 날씬해도 문제인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BMI 체격을 유지하는 거, 그리고 혈류량 증가. 우리 몸의 혈류를 증가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이신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운동도 규칙적으로 해주고 영양제 등 보충제를 복용하는 방법도 있다. 여기에서 뭐 흔히 말하는 DHA, 토코페롤 이런 것들도 있지만 아직 확실히 난자의 질을 높이는 좋은 방법은 이거야 라고 나와 있는 거는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난임시술의 접근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몇 개 남지 않은 난자들을 동결시키는 거. 그리고 결혼을 하셨던 분이라면 하신 분이라면은 시험과 실수를 통해서 임신을 빨리 또 시도를 하시는 거. 그리고 이제 또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난소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자가 혈장 주입술 등 이런 식으로 의료적 접근을 하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난소 조기 기능 부전을 이렇게 겪으신 환자분들은 보면 대부분은 되게 좀 굉장히 놀래하세요. 제가 유전적인 소인도 없고 수술을 받거나 다른 치료를 받거나 일상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생활하신 분들도 아닌데 이런 상태가 왜 됐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만큼 원인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난임의사를 통해서 적절한 본인에 맞는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시는 게,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원인이 나왔다면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